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는 시각기술의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3D 애니메이션부터 AI 영상 제작, 그리고 AR, VR까지 이 기술들이 어떻게 막 융합되고 있는지,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, 시장 보고서나 연구 논문, 기사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해요. 네,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3D 애니메이션 시장부터 좀 보죠. 와, 이게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올해 한 144억 달러 정도인데 2033년까지 가면 230억 달러가 넘을 거다. 연평균 6% 이상 성장한다는 예측이잖아요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수요가 거의 70% 이상이고 교육 분야도 꽤 높고요. 네, 한 58% 정도 되던데요. 아무래도 좀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원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겠죠. 한 33%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요. 근데 이게 마냥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그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, 이게 한 54%? 그리고 높은 제작 비용, 이것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적되던데요. 네, 그 점이 중요합니다.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 활용할 인력이나 자본이 부족하면 성장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실시간 렌더링 기술, 그러니까 3D 그래픽을 바로바로 화면에 뿌려주는 거요. 이런 기술이나 AI 통합 같은 게 주요 트렌드인데 이게 또 높은 기술력과 투자를 요구하거든요. 아하, 북미 시장이 지금 한 38% 정도로 제일 크고 어도비나 오토데스크,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런 인력 비용 문제는 뭐랄까 업계 전체의 고민거리죠. 그런 어려움을 혹시 AI가 좀 덜어질 수 있을까요? 그 AI 영상 제작 도구들, 소라나 런웨이 같은 거요? 아, 네네. 텍스트만 넣으면 꽤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준다니 와,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정말 제작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. 그 단편 영화 더 세이프 송 사례도 인상 깊었어요. 제작 기간을 몇 주로 확 줄였다고. 네,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아주 고품질의 1080p 해상도에 초당 30에서 60프레임, 객체 인식률도 90%가 넘는 그런 사실적인 영상 만드는 데 강점이고요. 와, 런웨이는 기존 영상을 좀 더 창의적인 스타일로 바꾸거나 변환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. 픽토리는 블로그 글 같은 걸 영상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데 유효하고요. 그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핵심은 그거예요.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문턱이 정말 크게 낮아졌다는 거. 이야, 진짜 창작의 문턱이 낮아지는 느낌인데요. 근데 이게 또 완벽하지만은 않다고요. 기술적인 한계나 저작권 문제 같은 거요. 네, 아직은 그렇죠. AI가 만든 영상이 프레임끼리 좀 안 맞거나 디테일한 표현이 어색한 경우가 많고요. 미묘한 감정은 더 어렵죠. 그리고 이게 또 누가 진짜 만든 거냐?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냐? 이런 법적, 윤리적 문제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. 기술 발전 속도만큼 이런 고민도 좀 깊어져야 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렇게 3D랑 AI로 콘텐츠를 점점 더 정교하게 또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가장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역시 AR, VR 기기겠죠? 네, 맞습니다.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 퀘스트 같은 기기들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? 현실 공간에 디지털 정보를 막 띄우고 그런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AR, 증강현실이나 아예 다른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VR, 가상현실 모두 이 공간 컴퓨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. 아하. 게임은 당연하고요. 요즘에 VR 챗 같은 걸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거나 언어 교환 같은 것도 하고 또 원격으로 같이 일하거나 배우는 등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리고 있죠. 아, 저도 예전에 VR 챗 잠깐 써봤는데 외국어 연습하기엔 확실히 몰입감이 좋더라고요. 근데 좀 오래 쓰니까 어지럽기도 했어요. 네,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. 자료에도 그런 부작용 문제가 꽤 언급됐죠. 네, 소위 시뮬레이터 멀미라고 하는 어지러움이나 미스거움이 있고요. 또 기기 벗고 나서도 한동안 시야가 좀 왜곡되거나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아무래도 헤드셋의 카메라 해상도나 반응 속도가 아직 우리 인간의 시각 능력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. 아, 그리고 또
광고가 막 시야를 가득 채울 수도 있다. 이런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. 기술이 주는 편리함만큼 안전이나 윤리 문제도 정말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. 그렇네요. 결국 보면 3D 기술로 정교한 가상세계를 만들고 AI로 그 컨텐츠 제작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걸 AR, VR 기기로 아주 몰입감 있게 소비하는 이런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미디어 기업 절반 이상이 AI 애니메이션 툴 예산을 늘리고 벤처 캐피탈 투자도 40% 이상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네, 이 세 가지 기술이 정말 따로 또 같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. 창작 방식부터 소비 경험까지 시각 기술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3D 애니메이션, AI 영상 제작, AR, VR 기술 이게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. 기술적인 완성도나 사용자 건강 문제, 또 저작권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까지요. 그렇죠. 효율성이나 접근성은 정말 좋아졌는데 그만큼 책임감 있는 기술 활용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몰입형 기술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나 규범, 윤리적 기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할까?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런 사회적 고민도 함께 성숙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시각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